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홍윤기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윤기입니다. 건강증진과 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출 예산 내역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83억 4,157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79억 523만 4천 원보다 4억 3,633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 요인은 2018년도 국도비 지원 사업비 잔액과 이자 반환금의 계상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내역서 1쪽 예산 설명서 389쪽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은 선천성 대사 이상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91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은 신생아 청각 이상 검사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를 5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기간 부담금 부족으로 3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암 검진 사업은 저소득층의 국가 암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8월 5일부터 폐암 검진이 추가되었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570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 관리 사업입니다. 지난 7월 17일 무기계약직 노동조합 임급 협상 체결에 따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요원에게 업무용 휴대폰을 지급하기 위하여 221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반환금 기타 금액은 2018년도 43개 국도비 보조 사업에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기 위하여 3억 4,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403쪽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골밀도 검사원의 인건비 조정과 무기계약직 임금 협약 체결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요원의 출장여비, 신설 등 2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건강증진 사업이 차질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윤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합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먼저 얻으신 다음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을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일 의원님. 예, 안정일 의원입니다. 반환금이 그래도 꽤 많네요. 네, 많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네, 이거 이제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신생아 조기 진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난청. 난청요? 네. 신생아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달 이내에 네. 그 산부인과에서 거의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상이 있을 경우에 정밀 검사가 들어가는데 그 정밀 검사 비용을 기준 중에 180% 이하인 사람에게 검사해서 이상 있는 사람은 검사비를 지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럼 520만 원을 감액했는데 그러면 난청 그 검사를 안 했다는 거요? 아니 그거는 대상자가 아니고요. 없다는 거요? 이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은 태어나면 거의 다 검사를 하는데 네. 이 정밀 검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시에 의해서 감액한 겁니다. 위에서. 암 환자 의료비 지원해가지고 이제 8천만 원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됐는데, 이게 우리 안성 관내염들이 암 발생률이 좀 높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건가? 저희 암 환자 의료비 암 환자가 몇 명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는 그 암 환자 대상이 그 암 환자는 건강검진보험공단에서 검사를 해서 그 저소득층에게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그 안내문이 오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걸 받은 사람이 암이 걸렸을 때 네. 저희가 소득 수준 저소득층에게 암 검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암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8천만 원이 증액이 된 거지. 아, 여기서 8천만 원이 증액됐다는 거는 암검사 검사비는 그렇게 지원이 되지만 올해에 추가로 폐암 검진비는 추가가 됐고요. 추가로 폐암 검진을 그 우리 대상자가 한 1,1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안성의료원이나 또 성모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문진표에서 30감년이 된 사람은 검진을 하라는 내용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검진비네 그럼? 잠깐만요. 아, 검진 사업하고 제가 좀 헷갈렸는데 앞장에 있는 검진은 지금 폐암 아니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으니까. 네, 저희에게 들어온 암 환자 신청이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뒷장에 보시면 미지급금이 7,6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그 부족하다고 도에 요청을 했더니 다시 요거 금액을 다시 보조 내시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 네, 금액이 늘어난 거는 암 환자가 네, 그렇습니다. 늘어났다는 거, 대상자가- 지원해주는 사람이 많아서 늘어났다는 거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 또 하십시오. 없으신가요? 황진태 의원님. 네, 황김태 의원입니다. 뭐 다른 부서 말씀드렸지만 반환금이 너무 많고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으로 되도록이면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반환금 중에 국가 예방 접종 사업 비용이 유난히 많은데 이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이 무엇이 있고 여기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 드립니다. 네, 저희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이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 27억 3,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를 집행한 건데 보통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한 번 24개월까지 접종하면 접종비가 1년 접종할 때 67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출생자가 줄다 보니 접종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었고 또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BCG 예방 접종에서 피내 접종하고 지난번 결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내 접종하고 경피 접종 두 가지가 있는데 경피 접종 같은 경우는 6만 8천 원입니다. 한 번 접종을 받는데 근데 그 약이 피내 접종은 한 앰플에 한 12,000원 정도인데 그게 공급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자가 그 6만 8천 원짜리를 17년도에 계속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아마 이렇게 그 비용을 국비 보조를 많이 해줬는데 다행히 18년도에는 그 경피 접종과 피내 접종이 두 개 다 원활하게 그 공급이 됐었습니다. 아, 그래서 많이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접종 비용하고 출생률이 줄은 관계로 금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이유는 두 가지다 이런 거예요. 출생률 증가하고 2018년에 피내 접종하고 경피 접종 네. 이게 원활히 이루어져서 이게 많이 남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 네. 원인도 있고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보통은 이게 인구 수대로 따라서 그 국비 보조를 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위탁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 어린이 예방 접종 모든 기관에서 접종 소아과에 접종하고 저희도 접종을 하는데 보통 위에서 돈을 내려줄 때는 그 인구 수대로만 쪼개주는데 저희 같은 도농 복합 도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 접종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 기관에 주는 접종 시행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군이 도농 복합 도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면 치매 안심센터 관련해서 관리비하고 운영비 설치비가 많이 남았네요. 네. 이게 지금 공도하고 양성도 지금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그러면 그 치매 환자가 지금 그 생각보다 많지 않은 이유도 있는가요? 관리비, 약기비 등이 지금 반납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저 반환금이기 때문에 작년 건데요. 네. 작년 거는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 중반기부터 아마 그 리모델링이나 사람을 채용해서 전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때는 등록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겁니다. 네. 지금 그 당시에는 인원도 4명을 그 채워서 다 15명 뽑으라는 인원을 뽑지도 못했었고 또 리모델링이랑 그 검사 비용에서 검사 비용이나 검사할 때 추진이 그렇게 원활하게 안 됐기 때문에 이 약제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는 운영비도 여기서 이 안심센터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한 4명 정도 저희가 채용을 못해서 18년도 채용 못했기 때문에 19년도에 상반기 아마 저희가 심리사랑 작업치료사랑 간호사 4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좀 남은 것입니다. 아, 그럼 운영비의 대부분은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운영비랑 또 사실 프로그램도 운영도 그 치매 센터가 개소가 12월에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 조금 그렇게 남았습니다. 이게 그 중에 대부분 인건비고 네,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2018년에 비해 2019년도에는 이게 지금 인원도 충원되고 프로그램도 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19년도 저희가 18년 12월 21일 날 개소했기 때문에 19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네. 상반기에는 저희도 이제 작업 치료사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 몇 개월의 공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정상적으로 작년보다는 훨씬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 결산해 보면 2018년에 게 많이 남았지만 2019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반납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윤기 건강증진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